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의외로 뇌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치과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동생 치아가 굉장히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결국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습관 딱 한 개만 고쳤어도 큰 돈 쓰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 습관을 어릴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치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습관을 안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식한테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들은 절대 안 하게 하려고요. 치과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 계실 거고, 피부처럼 치아도 유전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제대로 지키시면 평생 치과에서 큰돈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어도 건강한 내 치아로 무엇이든 씹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이 오셨는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이가 다 아픈데 혹시 임플란트 전체 다 해야 하나요? 였어요. 그 환자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특별한 전신질환이 있으세요? 당뇨나 면역질환 같은 거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주 건강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치아만 그렇게 심각하게 망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상담을 해봤죠. 생활 습관을 샅샅이 파헤쳐 보니 정말 치아를 망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매일 밤 탄산음료 2에서 3캔을 물처럼 마시면서 야근을 하셨어요. 근데 탄산음료가 그렇게 해로운가요? 저도 사실 일할 때 자주 마시거든요. 자, PD님,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는 구연산, 인산 같은 산성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랑질을 녹여버립니다. 자,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충치가 생기고 치아 부식이 생길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치아 표면이 푸석푸석해지고 색깔도 누렇게 변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부 자극에 아주 취약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부식된 치아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초기라면 불소도포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시리고 아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부식된 부위를 긁어내고 레진으로 때우거나 더 심하면 치아 전체를 감싸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개당 수십만 원짜리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이미 치아 뿌리까지 충치가 진행되었다면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양치질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3번 꼬박꼬박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양치질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바로 타이밍과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 같은 산성음료를 마시고 바로 양치질 하신 거예요. 산성음료를 마신 직후의 치아는 표면이 살짝 녹아서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면 이 약해진 치아 표면을 칫솔모로 긁어내는 격이거든요. 치아 마모가 훨씬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렸다가 양치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요.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이 내원하신 이유가 딱딱한 음식을 드시고 난 후 통증이 심해졌다는 거였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평소에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돌뼈, 오징어나 얼음 같은 것들이요. 근데 얼음이나 딱딱한 음식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네, 정말 위험해요. 엑스레이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구강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까 치아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치아 크랙이에요. 처음엔 미세한 금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딱딱한 것들을 씹으면서 균열이 점점 깊어져서 결국 뿌리까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치아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 외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망치는 치명적인 습관들이 더 있어요. 3번째, 끈적한 단 음식들, 캐러멜, 젤리, 엽 같은 끈적한 단 음식들을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 우측 위 앞니 통증을 호소하며 급히 내원하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표시해둔 부분 주변으로 거뭇한 반점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인전면에 충치가 생긴 거예요. 단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충치가 진행된 거였어요. 이미 비가역적 치수염까지 진행돼서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아픈 상태였습니다.
결국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씌우는 치료를 받으셨어요. 끈적한 단 음식들은 오랫동안 당분을 공급하면서 충치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번째, 흡연,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가 치아에 달라붙으면서 치석 형성을 촉진시켜요. 담배를 오래 피우시면 이렇게 치아가 갈색으로 심하게 착색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잇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잇몸병이 있어도 피가 안 나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착색된 치아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섯 번째, 치아를 도구로 사용하기. 병뚜껑 따기, 포장지 뜯기, 실 끊기, 손톱 물어뜯기, 견과류 껍질 까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치아는 음식을 씹는 용도로만 설계되었지 벤치나 가위가 아닙니다. 뚝 하고 부러져서 임플란트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섯 번째, 턱 괴기 습관. 책상에 앉아서 손으로 턱을 개거나 한쪽으로 기대어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안 좋아요. 턱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턱 관절에 무리가 가고 치아 배열도 서서히 틀어질 수 있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얼굴 비대칭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이갈이와 이 악물기.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처럼 치아 목 부분이 패이는 굴곡 파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을 받을 때 치아 목 부분이 V자로 깨져나가면서 엄청난 시린 증상을 유발하죠. 원장님, 근데 이갈이는 어떻게 자기가 하는지 알 수가 있죠? 보통 자면서 하는 거라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 주변 근육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있다면 이갈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밤에 드르륵 소리가 난다고 하면 거의 확실하고요. 이런 분들은 치과에 오셔서 스플린트, 이갈이 장치를 맞추거나 저작근에 보톡스를 맞는 치료로 힘을 줄여줘야 합니다. 방치하면 치아뿐만 아니라 턱관절까지 망가져요. 와, 정말 무심코 하던 습관들이 다 치아를 망치고 있었네요. 그럼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치아를 평생 지키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양치질을 하는 것은 너무 기본이고요. 여기에 치실과 치간 칫솔까지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인접면을 절대 닦을 수 없어요. 치아 사이에 생기는 인접면 충치는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까다로워요. 눈에 잘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시커멓게 비쳐 보이거나 음식이 끼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꼭 열심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칫솔모가 옆으로 벌어졌다면 꼭 교체해주세요. 칫솔모가 옆으로 벌어지면 세정 효과가 50%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없어도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초기 충치는 아프진 않아요. 잇몸병도 피가 조금 나는 정도라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아프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병이 깊어져서 신경을 건드리거나 뼈가 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년에 2번 스케일링 받으면서 검진만 잘 받아도 큰돈 들어갈 일을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양치를 할 시간이 없다면 물로 헹구기. 단 음식이나 끈적한 음식을 드신 후에 양치를 할 시간이 안 되신다면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구세요.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깨끗하게 치아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습관이 되면 정말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보통 100일 정도면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3개월만 지나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평생 치아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피부처럼 치아도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우리 집안은 다 치아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 경험상 실제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철저한 관리로 70에서 80대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대로 유전적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관리 소홀로 일찍 치아를 잃는 분들도 많고요. 와,
오늘 정말 치아 관리의 모든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치아는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한 번 잃으면 절대 다시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비싼 임플란트나 보철물도 원래 내 치아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20대에 임플란트 견적서를 받을 수도 있고 80세까지 김치에 삼겹살을 맛있게 씹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치과 의사를 가장 기분 좋게 만나는 방법은 아파서 치료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상 없는지 확인하러 검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과 투자가 여러분의 평생 치아 건강과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